너무 좋더라고요. 그 느낌. 보통 미국에 오시면 처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 하실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신 지 뭐 한 1년, 2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보다는 미국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한국이 더 그리워집니다. 혹시 집에 가시면 이렇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디오 방송을 집에 한번 틀어놔 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생동감도 넘치고 미국 얘기와 한국 얘기와 우리들의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정감이 가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얼바인 데디입니다. 오늘 공원에 나왔어요. 아들과 함께 얼바인 근교에 있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스크립 원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잠들 때 한 가지 생각을 했죠. 내일 주말에 영상 하나 만들고 싶은데 뭐를 한번 올려볼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 때마침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여기 미국에서 한인 라디오를 듣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미국에 사시면서 한인 방송 많이 즐겨보세요? 한인 TV, 한인 라디오가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어제 저녁에는 내일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원고 없이 그냥 기억나는 그 느낌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에 살면 친한 주위의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고 또 아이들은 또 같이 뛰어놀게 하고 이런 모임들을 자주 하는데요. 며칠 전에는 저희 집에서 모였어요. 사실 저 집사람이랑 저랑 많이 바쁘게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그렇게 항상 그렇게 깨끗하게 치고 살지는 못해요. 겸사겸사 그런 무슨 행사가 있거나 집에 누가 손님이 올 때 초대할 때 또 한번 대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 아이를 재우고 나서 대청소를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한 거 있죠. 그래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한인 라디오. 저녁 9시, 10시쯤이었고 라디오를 트니까 우리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팝 음악 있잖아요. 고전 팝 음악. 그런 음악들을 내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진행자였는데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 곡들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방송이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사실 옛날에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때 시대거든요.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많이 못 들었고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독서실 가서 10시만 되면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많이 듣곤 했죠. 저보다 조금 더 전 세대 분들은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그분을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태풍 때문에 난립니다. 빨리 태풍이 끝나고 복구 작업이 다 끝나야 되겠는데요. 성북구 종암 이동의 이창수 씨가 주신 엽서입니다. 19번째 맞는 귀 빠진 날 사랑스러운 예삐가 축하해 줄 거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이종환 씨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조용한 이 밤을 음악과 함께 즐기겠다고 했습니다. 짤막한 사연은 소중한 내 마음 당신께 드립니다. 하늘처럼 파랗고 진실한 사랑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내 사랑을 아름다운 얼굴의 당신은 나를 길을 잃게 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내 사랑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 열망하는 내 사랑을 믿으십시오. 케니 로저스, 조지 해리슨, 테이스트 오브 허니, 닐 다이아몬드 그 외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골랐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루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억은 나요. 그분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음악을 소개하면서 어떤 방송을 진행하셨는지 저도 제 머릿속, 가슴속 남아 있습니다.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으로 한국 방송을 막 바쁘게 청소하면서 뭔가 집에는 한국 음악이 아니죠. 음악은 팝이었지만 한국 목소리로 한국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기가 과연 미국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직업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실 한인분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식사도 사실 뭐 집에서도 물론 한식을 먹고 또 여기 오렌지 카운티가 좋은 점이 점심도 한국 식당들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먹고 싶은 것들 충분히 또 한국 식당들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집에 오면요 한국 TV도 있고 한국 라디오도 있어요. 사실 집에서는 그동안 라디오를 잘 듣진 않았었는데 그날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가 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죠. 10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 여기 남가주라 할지라도 거의 뭐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뭐 TV 방송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여기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비디오 가게들이 정말 장사가 잘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비디오 가게에서 막 한국 방송들 빌려가지고 막 돌려보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그게 정말 다 사라졌죠. 인터넷에서 모든 한국 방송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한국 TV도 여기 남가주엔 있어요. 사실 그 디지털 TV라 그러죠. 디지털 안테나 그 안테나만 하나만 달면은 한국 TV가 한 10개 정도는 나올걸요. 대단하지 않나요? 네, 무료예요. 안테나만 달면 돼요. 그러면 TV가 10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한국 라디오도 여기 남가주에는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서울, 우리 방송,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한 4개 정도 있죠.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즐겨 듣는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를 들었고 그 느낌. 요즘에는 그 라디오 방송이 사실 앱으로도 다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에서 앱 설치할 때 라디오 코리아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라디오 코리아 앱이 떠요. 그러면은 그 앱을 클릭만 하면 바로 실시간 라디오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국 방송도 바로 실시간 되는데 왜 굳이 여기 미주에 있는 방송들을 들어야 되느냐? 다르죠. 감성이 다르죠. 왜냐면 한국 방송은 정말 한국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라디오 방송들은 한국 이야기와 미국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얘기가 된 거죠.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보통 아침 출근할 때는 라디오에서 뉴스들이 나와요. 뭐 7시, 8시, 9시 이때인데요. 그 다음에 퇴근할 때도 5시, 6시 이때 또 뉴스가 나와요. 물론 캘리포니아 시간입니다. 방송국이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그러면 뉴스에서는 보통 한국 뉴스가 나왔다가 한국의 주요 뉴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뉴스, 한국의 주요 뉴스, 미국의 주요 뉴스 그렇게 한 뭐 반반 정도 섞어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살고 있는 미국인들이 정보를 접하기가 제일 좋은 게 출근 시간에 라디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사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퇴색돼 버렸죠. 여기도 지금 사실 일간지가 한국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조선일보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최근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한국일보, 중앙일보만 있다가 조선일보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 신문사가 일간지가 3개가 됐는데 사실 신문은 인터넷 발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신문만의 매력, 그 종이를 넘겨가면서 보는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재하지만 사실 한 10년 전에 신문사하고 지금의 신문사하고는 위상이 너무너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비디오 빌려보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방송, 한국 뉴스를 접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밖에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인터넷이 10년 전에 막 그때부터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 뉴스 자체를 보고자 할 때는 신문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신문들이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신문사들이 많은 기사들을 쏟아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인터넷으로 기사를 올리면서 그런 그 미국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때는 또 인터넷에 있는 미주 한국 신문사들의 기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TV 방송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테나만 꼽으면 나오는 디지털 TV가 한 10개나 있죠. 그리고 또 케이블, 유료 케이블 방송이 또 있어요. 여기도 그것도 또 방송이 상당히 많고,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 방송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TV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방송을 미국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SBS에선가 뭐 여기 미주에 있는 큰 회사들 대항 뭐 골프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진짜 큰 한인 기업들이 다 나와서 골프를 겨루면서 그런 것을 중계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딱히 여기 TV 방송국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TV는 대부분 한국에 있는 TV를 그대로 가져와서 송출만 하고, 중간에 광고 같은 것만 중간에 여기 현지 것을 끼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좀 TV는 약간의 좀 이질감이 좀 들어요. 그냥 한국 뉴스, 한국 TV를 보는 건 좋지만 우리 얘기가 없죠. 그리고 TV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한국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미국도 유튜브가 크게 막 많이들 유튜브를 보시면서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TV는 사실 요즘에 뭐 점심 먹으러 식당 가보면 식당에서 점심에 틀어놓는 거, 아니면 뭐 병원 같은 데 가도 한국 TV들 많이 틀어놓습니다. 그 정도 TV를 볼 수 있지, 사실 개인이 집에 가서 TV를 보는 경우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반면에 라디오는 그렇지 않아요. 라디오는 대부분 자체 제작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작은 방송사는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시간만 뭐 6시간, 8시간만 자체 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자체 제작을 해요.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가장 큰 한인 방송국이라고 알고 있고, 방송도 정말 질이 높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얘기와 한국 얘기와 우리들의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정감이 가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은 출퇴근 때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뭐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재밌어요. 네, 퀴즈도 하고 무슨 사연도 읽어주고 뭐 경품잔치도 하고.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민들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남가주의 얘기고요. 네, 남가주가 아니더라도 신문, 웬만한 그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에는 다 신문사들 그래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네, 각 지역별로 또 그 지국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TV 방송도 사실 TV 방송이 안테나는 안 나오죠. 네, 다른 지역들은 제가 알기로. 근데 다른 지역도 케이블로는 한국 방송들을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료 케이블.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그 주요 포인트마다 한국 방송들이 있는데, 사실 각 지역 한국 방송국들은 좀 규모가 많이 작죠.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럼 정말 좀 비용이 들어가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고, 하지만 LA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인 대표 라디오 방송국으로서 상당히 고품질의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국 방송들하고 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네, 우리들의 얘기를 하기 있기 때문에 정말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네, 핸드폰에서 라디오 코리아 앱을 찾으셔가지고 네, 그걸 다운받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 오시면 처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실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서 미국에 오신 지 뭐 한 1년, 2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보다는 네, 미국을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으시겠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한국이 더 그리워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얘기가 더 궁금해지고,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또 되게 안타까워지고, 그러면서 한국의 정보들을 알아가고 싶은 거죠. 혹시 집에 가시면 이렇게 외롭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좀 우울함? 보통 우울함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많죠? 한번 라디오 방송을 한번 집에 한번 틀어놔 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생동감도 넘치고, 네, 여기가 미국인가 한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TV는 좀 오래 틀어놓으면 머리 아프죠. 근데 라디오는 그렇지 않아요. 라디오는 틀어놓으시면 내가 바쁠 때는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밌는 얘기가 나올 때면 또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음악이 또 우연하게 나오면 막 같이 따라 부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라디오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사실 집에 가서 밤에 튼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하면서 틀었다가 야,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라디오는 역시 좀 다르구나. 특히 미국에서의 한인 라디오는 정말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남가주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아마 꾸준히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얘기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방송 얘기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 방송들도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 세상이 변하고 또 인터넷이 발달했고 유튜브도 생기고 계속 변화가는데 네, 한국 방송이라고 안 변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 또 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향후에 또 어떤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여기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그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한국의 방송사들, TV든 신문이든 라디오든 그런 방송사들이 언제나 저희 한국 교민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얼바인 데디는 미국 이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공원에 나와가지고 또 주저리 한번 얘기해봤어요. 저는 요즘 즐거워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랑 함께 해주시면서 또 제 방송 주시고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도 제 스스로 어느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이란 게 있지만 또 댓글을 저도 보면서 또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저도 계속 발전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이만 들어갈게요. Bye. The Beatles가 노래한 Let It Be. 내가 힘들어할 때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어머니는 항상 내버려 두라고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혜로운 대화법. 성경에서 그 지혜로운 대화법에 대해서 10가지를 예시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그 10가지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곡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이 잠언이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또 에베소서 이런 그 로마서에도요 지혜로운 대화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10가지 중에서 1번이요.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 말을 끝내기 전에는 대답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면서 서둘러서 말하지 않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 진실은 말하되 언제나 사랑 속에서 말을 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얼마든지 달리 표현할 수가 있다. 상대가 한 말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라.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해줘라. 그런 후에는 그것을 깨끗이 잊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해준다. 마지막으로 누가 말로 공격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책망을 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네, 이런 참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대화법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볼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곡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MBC 방송 여러분 아실 겁니다. MBC 방송의 일기예보의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아주 낯익은 노래 곡이 있어요. 해피송,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을 연상시켜주는 맑고 쾌활하고 아주 경쾌한 연주곡인데요. 이 프랭크 밀스가 이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곡 들으시면은 아 맞다, MBC의 일기예보 백그라운드 뮤직이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네, 프랭크 밀스가 1979년에 발표했던 해피송.